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조 한자 공부의 강도 43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체크할 첫 번째 한자는 꿈이라는 의미의 몽자가 되겠습니다. 꿈이라는 의미의 몽자는 잠을 자는 중에 환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희망, 어떤 일이 이리저리 하게 되기를 바란다 라는 형태의 희망도 역시 꿈이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해서 총 13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몽상, 그러면 꿈과 환상이라는 의미인데요. 단순히 국어사전적인 의미로는 별로 통하지를 않고 현대 한국어에서 몽상 그러면 헛된 바람이라는 의미로 더 강하게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몽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은 가장 강력한 종교 의식이 샤머니즘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꿈을 꿨을 때 밤에 잠을 자다가 그냥 지나가는 꿈으로라도 꿈을 꿨을 때 그 꿈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꿈이다 라는 말을 길몽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반대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꿈이다 라고 할 때 흉몽이라고 합니다. 악몽이라고 하면 흉몽과 악몽이 사전적으로 볼 때는 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실제 흉몽은 길몽의 반대죠. 그 꿈을 꿨는데 그 꿈의 징조가 별로 안 좋다라는 뜻이 흉몽이고 그 꿈을 꿈으로 해서 신체적, 심리적 긴장 상태가 유발되는 그러한 것을 악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서 소스라치게 놀라서 깬다든지 또는 식은땀을 흘리면서 깬다든지 하는 그러한 꿈을 우리가 악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악몽이라는 말은 이제 현대 한국어에서는 역시 사전적인 의미에서 보다 확대돼서 꿈이 아니라 현실이 너무나 참혹해서 차라리 꿈이었으면 좋았을 그런 상황을 역시 악몽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25 전쟁 때 사선을 넘는 어떤 일을 겪었다. 그러면 그 자체를 악몽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 거죠. 일장춘몽이라는 것은 한바탕, 이 바탕이 그 장자라는 것이 어떤 연극이라든지 이런 거의 한 장을 얘기하는 거죠. 한바탕 봄에 꿈이다. 그 봄에는 춘곤증이라고 해서 밥을 먹고 나면 졸음이 오죠. 그때 깜빡하면서 아주 단시간 내에 졸면서 꾼 꿈을 얘기하는 거죠. 그 꿈속에서 막 그 대궐 같은 집을 지었다든지 이런 꿈을 잠깐 꾼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에 꾼 꿈에서 호사로운 일을 겪은 것이라는 거니까 헛된 망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이 침대를 뜻하는 거죠. 베드에 함께 누워있지만 꿈이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부부지간으로 살면서 엉뚱한 삶을 사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겉으로는 동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적인 상태 이런 거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운몽은 이제 조선시대의 김만중 선생이 지으신 소설입니다. 호접지몽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장자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본인이 나비가 되는 꿈을 꿨죠. 그런데 꿈을 깨어나서 보니까
내가 꿈속에서 사람인데 나비가 된 건지, 실제로 내가 나비인데 지금 깨어났다는 꿈을 꾸면서 사람이 된 건지를 알 수 없도다 라는 뜻으로 쓴 말입니다. 해서 호접지몽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사가 덧없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몽환이라고 하는 것은 몽롱한 상태의 꿈과 환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꿈이라는 의미의 몽자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는 현실이라는 의미의 실자를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체크할 한자는 푸르다 라는 의미의 벽자가 되겠습니다. 푸르다 라는 의미의 벽자는 단지 조금 예를 들어서 프랑스 죄수들이 입는 옷 같은 그런 푸른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신선한 푸른색을 얘기하는 거죠. 해서 특히 한국인들은 이 빛이 이 색깔의 이 푸른 빛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해서 이 벽자가 역시 상당히 상서로운 의미의 색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해서 총 14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벽안, 그러면 눈, 동자가 푸른 빛을 얘기하는 거죠. 금발의 벽안, 즉 북유럽 계통의 여성들한테서 나타나는 특징이죠. 이러한 것이 역시 한국인한테는 지금은 이제 한국이 워낙 이제 국제적인 국가가 됐지만 그 전에 그렇지 못했을 때에는 이렇게 금발의 푸른 눈을 가진 사람에 대한 환상이 있었죠. 벽창호 하면 고집스럽고 남의 이야기가 잘 통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고요. 상전벽해라고 하는 것은 이 상이 뽕나무란 뜻이고 전이 밭이죠. 뽕나무 밭이 벽이 푸른 해가 바다죠. 푸른 바다로 변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엄청난 세월이 지나면서 급격하게 환경이 바뀌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잠시라면 그 잠자가 누에라는 뜻이니까 이 상전하고 같은 말이죠. 잠실뻘이 지금은 아파트 촌이 된 강남 3구에 들어가는 아파트 촌이 된 거죠. 역시 상전벽해의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벽골제라고 하는 것은 호남 김제 전라북도죠. 에 있는 옛 저수지의 이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이제 최근에 만들어진 거로는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충남 예산의 이제 예당 저수지가 가장 크지만 실제 예로부터 내려오는 저수지, 전통 저수지로서는 이제 벽골제가 제일 큰 것 중에 하나로 보실 수 있죠. 벽계수라고 하는 것은 아주 푸른 빛의 맑은 도랑물, 산에서 이렇게 흘러 내려오는 아주 맑은 물을 얘기하는데요. 황진이의 시에서 나오는 청살리 벽계수야라고 하는 그 벽계수가 바로 이 물을 얘기하면서 또 이 시를 듣는 상대방인 벽계수라는 사람을 이중적으로 뜻하는 거죠. 해서 푸르다라는 의미의 벽자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는 한국 전통적으로는 청색에 대한 상대 개념을 홍색으로, 청색은 여성을 뜻하고 홍색은 남성을 뜻하는 거죠. 해서 붉은 색깔이라는 의미의 단자를 들어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들어볼 한자는 서자가 되겠는데요. 관공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청이라는 의미의 이 서자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자는
관서 또는 관공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해서 총 14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청이라는 의미의 서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서자가 들어가는 말은 주로 이제 관청이라고 했죠. 그래서 관서 그러면 해당 직무를 책임지는 기관 및 그 기관의 예하 부속된 모든 기관을 합쳐서 관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공서라고 하면 특정 그 공적인 업무를 여기서 공적인 업무라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거죠. 을 담당하는 기관을 얘기하는데 현대 한국인들은 관공서면 빌딩이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원래는 관공서가 기관의 이름이죠. 그렇지만은 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빌딩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문맥을 보고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경찰서 하면 군급 이상, 도시에서는 구급 이상에 설치된 그 경찰 조직을 얘기하고요. 지서는 이 경찰서에서 파견된 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면 단위에 설치되어 있는 경찰지서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방서라고 하면 재난을 해결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고요. 부서라고 하면 특정 업무를 담당하는 직제를 얘기하는데 일반 기업에서의 부 또는 실은 가장 높은 단위의 직제로 보실 수 있고요. 관공서에서는 이제 통상 부 대신에 국을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가 만약 있을 경우는 부가 이제 국 밑에 편성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중앙 부서에서는 이 부는 캐비넷에 속하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의 직무를 직접 보좌하는 장관급 그 기관을 부, 실, 처, 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름을 붙이게 되죠. 서명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본인이 직접 자기의 이름이라든지 또는 본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글자를 쓰는 것을 얘기하고요. 연서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참석을 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서명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서리라고 하는 것은 특정 직무에 그 보할 사람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을 때 직무 대리할 사람을 선임하는 경우, 그러니까 그 실질적으로는 예하 그 부하 직원 중에서 대리를 임명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정부 같은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아직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이 일이 급박해서 일단 일은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이럴 때에는 서리라는 그 이름을 붙여서 일을 추진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통령도 서리로 진행을 했었던 경험이 있죠. 해서 관공서라는 의미의 서자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는 그 관공서의 서비스 대상인 민자를 상대 개념으로 들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우리는 세 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한 현대 한국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9개씩의 단어 및 그 상대 개념의 한자 하나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하시는 분들한테
한글 단어의 조성 원리 및 그 파생 원리에 대해서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